2022년 4월 10일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시험 문제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래서 현금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공부한 거 있죠? 자,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는 여러분 쭉 한번 써볼게요. 한국은행 돈 있잖아요. 통화 당연히 현금으로 처리하고 지폐하고 주화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돈 대신 쓰는 거 통화 대용증권. 그러니까 통화 대용증권을 많이 외우시면 되겠죠. 예, 이걸 잘 모르시니까. 예, 그 통화 대용증권의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다른 회사가 발행한 타인 발행 당좌수표. 자,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한 증서.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 다음에 사채이자 지급표. 그 다음에 계속 써볼게요. 가계수표, 송금수표. 물론 여기 쓰는 거는 현재 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썼던 것들을 이론이니까 보기에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람 출급업. 이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골라볼게요. 가번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라번 우편한 증서.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당좌차울 좀 설명드리면요. 당좌차울은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부족할 때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이거는 계정 과목이 당좌차울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두 개는 따라서 부채에 있는 거죠. 부채. 당좌차울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요. 이 두 개의 계정 과목 다 부채 계정입니다. 자, 2번 아래의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아래 자산과 부채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아래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기. 가번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현금화 되는 자산. 유동자산이죠.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유동부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게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입니다. 아래의 거래 내용에 대하여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가 바르게 표시된 것은? 거래의 8요소를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보고 회계 처리 한번 하면 되겠네요. 상품 판매 전 시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업무용이죠. 판매용이 아니라. 그러면 컴퓨터와 프린터기는 비품 이렇게 되죠. 150만 원에 구매하고 구매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는 뭐예요? 외상인데 재고자산을 사지 않았으니까 이 외상의 이름은 미지급금. 그러면 차변의 비품이고요. 대변의 미지급금이잖아요. 회계처리 연습 많이 이거 했었죠. 이거 자산의 증가, 이거 자산의 증가 차변, 부채 증가, 대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가 보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래 종류는 안 봐도 정답 찾을 수 있어요. 교환거래는 뭡니까? 그러면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를 말해요. 그렇게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다음 중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항목은?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는 상품 취득 시에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은 가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물건의 하자로 반품하거나 또는 깎은 거, 애누리, 그다음에 대금을 빨리 갚아서 할인한 거는 차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감, 얘는 가산.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누락분을 반영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수정 전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100만 원부터 계산을 시작하죠. 여기에다가 두 개를 반영해 볼게요. 이자 비용 기간 경과분 반영 누락. 이자 비용 기간 경과분이란 거는 이자 비용 발생분이에요. 발생분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근데 비용으로 처리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수정하면 비용 처리하니까 빼기가 되겠죠. 비용 처리하면 2만 원.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여러분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액 비용 처리한 지급보험료의 차기분 2월 누락. 이 말은 보험료 지급한 것 중에서 올해 단기 지급한 것 중에서 내년 거 내년으로 이연시켜야 되죠. 올해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성급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정 분기하면 올해 비용에서 이만큼이 빠져나가요. 20만 원어치가. 그래서 플러스 20. 100만 원에서 2만 원을 빼고 20만 원을 더하면 118만 원이 됩니다. 그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18만 원. 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에 대손상각비로 계산할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은 5만 원이다. 10월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이 20만 원 발생했다. 파산은 대손이죠. 대손이 발생하면 1단계 대손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써야 돼요. 5만 원 가져다 쓰겠죠. 자, 회계 처리한다면 매출 채권 회수 불능이니까 20만 원 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 6월 돼서 넘어온 게 5만 원 있으니까 먼저 가져다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적게 설정했잖아요. 부족한 거는 전부 다 뭘로 해요? 대손상각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 처리는 15만 원을 하게 돼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이거 좀 문제 나오고 있어요. 4번. 기말의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가 증가한다.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했다는 거는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재고가 안 쌓여야 되니까. 이게 많이 파니까 팔리면 매출원가에 반영되죠?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4번 맞음. 4번. 기말의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 감소한다. 이거 아니죠. 기말의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가 증가한다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왜? 기말에 재고가 조금 남았다는 거는 많이 팔았다니까.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팔면 매출원가에다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한다. 이게 맞는 거고. 그럼 감소한다는 틀리게 되겠죠. 기말의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했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매출원가가 증가한 거라고 그랬고, 매출원가가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비용 처리가 많이 되면은 매출총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기말의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매출총이익이 증가한다.
이거는 증가하면이라고 그랬네요. 기말의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많이 못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감소되겠죠. 네, 적게 팔았다는 거니까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비용이니까 비용 처리가 적게 됐다는 말이고, 비용 처리가 적게 되면 이익은 증가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가번하고 라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은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모든 재비용을 포함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거, 그걸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상적인 곳에다가 두기 위해서 관련되는 모든 설치 비용 포함 모든 것을 가산한다. 다만 그 취득할 때 발생되는 할인이라든가 애누리 이런 거는 가산하는 게 아니에요. 차감하는 거죠. 따라서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산하는 항목이죠.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을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거 쉽네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으면 차변은 보통예금이잖아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은 비품이겠고, 그러면 차변의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10번.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조건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형자산에 대한 조건,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됨,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됨,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 여러분,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 많이 외우고 계시죠? 정답 몇 번이에요? 예, 2번이 됩니다. 자, 1번 기계장치, 3번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이고, 4번의 받으러음은 당좌자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11번.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 중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큰 자산과 부채는 먼저 배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유동자산 표시하고 그 밑에 비유동자산 표시해요. 유동성이 큰 걸 먼저 표시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부채도 유동부채를 먼저 표시하고 그 밑에 비유동부채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거는 부채라면 비유동부채고요. 자산이라면 비유동자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1번 사채 비유동부채, 2번 예수금 유동부채, 그 다음에 미지급금 유동부채, 선수수익 유동부채. 그러면 비유동부채는 1번이네요. 정답 사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매입금 기초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 외상매입액 100만원, 외상매입금 중 환출액 5만원. 환출액은 반품한 거니까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갚아야 될 때 그러면서 빼야 되고요. 외상매입금 지급액 갚은 거 110만원, 그다음에 외상매입금 기말 안 갚고 남은 잔액 3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런 거 좀 잘 나오는 거예요. 예. 문제는 외상매입금 기초잔액. 작년에 갚지 못해서 이율된 거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 구할 때 외상매입금 기초잔액에서 시작하죠. 더하기 단기 외상매입액 갚아야 될 거 더하고, 이게 전체 갚을 돈이잖아요. 전체 갚을 돈인데 여기에 환출액이 있고 지급액이 있잖아요. 환출액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빼고, 반품한 거니까. 지급한 거는 상환했으니까 빼버리고, 그러면 이게 지급액이니까 그럼 나머지가 기말의 잔액이 돼요. 기말의 잔액이 이렇게 해서 30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환출액은 5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외상 매입액은 100만 원. 그러면 기초잔액은 얼마냐 이거죠. 자, 계산기 좀 사용하세요.
그 정답은 4번 45만 원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개인 회사인 대성상사의 기말 자본금이 51만 원일 때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단기의 인출금은 얼마인가? 박스를 먼저 보세요. 이거 보면 이제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공식 기초자본금 이제 씁니다. 여기다가 총 수익을 더하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을 빼요. 추가 출자액이 있으면 추가로 출자했으니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원하는 인출금은 빼버리면 이게 쓰고 남은 기말의 자본금이 됩니다. 남아있는 자본금이죠. 자, 그러면 기초자본금 100만원, 총수익 40, 총비용 29만원, 추가 출자액 30만원. 그래서 기말 자본금이 51만원 됐대요. 그럼 인출금은 얼마냐? 계산기 한번 쓰면 되겠죠? 예, 쓰시면 1번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무엇인가? 영업손익 생각나세요? 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요. 그럼 매출 총액이죠.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얘가 영업손익이죠. 그래서 매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기 1번. 불이익을 돕기 위하여 기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기부금. 영업활동과 관계없죠.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손익 밑에다 쓰는 거잖아요. 영업의 손익에다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는 거니까. 운영경비 조달을 위한 사업용 자금 대출에 관한 이자 비용을 보통 지급하다.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향을 안 미쳐요. 그 다음에 영업부 직원의 급여를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다. 영향을 미치죠. 급여는 판관비니까 이렇게.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다.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영업 손익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영업의 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 마지막 1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매출원가의 공식 생각나세요? 기초상품 재고, 기초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단기 상품 매입액. 그 다음에 제조업자는 단기 상품 매입액이 아니라 단기 제품 제조원가 빼기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초상품 재고액 300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 1000만원 더해서 1300에서 300만원 빼래요. 뭐 1300에서 300을 빼면 1000만원이잖아요. 따라서 팔려나간 거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